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구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의회는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가 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달서구 공동 육아 나눔터를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구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의회는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도 사퇴했는데 여전히 부의장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징계 요구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남구의원 7명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정 부의장은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등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정 부의장이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도 가결됐습니다. 정재목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 전 동승자로 운전자를 교체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승자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정 부의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으로 나와 훈방 조치됐습니다. 정 부의장은 죄송하다면서도 부의장직 사퇴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민주당 소속 남구 의원들은 도덕성을 해친 건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일이라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사건만 봤을 때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제적 사항이기 때문에 윤리위원장직만 사퇴하고 사실상의 부의장직, 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기 진행되는 동안 의사진행을 발언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생각입니다. 남구의회는 윤리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서로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 품앗이 같은 공간인데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엄마들이 서로의 자녀를 맡아 돌봐주는 공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일정한 시간에 아이를 한데 모아놓고 한 명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형태입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저는 집에 아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빨래도 못하고 집안일 못하고 여기 공동 육아 나눔터 알아서 아기 맡고 하면 저는 집에서 집안일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또 요리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보호자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 있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양육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일하러 갔는데 급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아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급해가지고 오늘 여기 왔는데 너무 고맙다. 여기 맡길 데 있어가지고. 이곳 공동 육아 나눔터의 경우 일주일에 3번 정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 연령대별 아이들에게 유익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 3가정 이상 모여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동 육아를 활성화하는 활동입니다.
달서구 공동유한암터에서는 현재 19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인 및 단체 신청으로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동유한암터는 가족들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일 파티나 소풍에 필요한 물품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달서구에만 4곳이 운영 중입니다. 공동유한암터는 포털 사이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2030 세대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이 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비해 임금은 낮은데 업무는 과도한 면도 있고 또 딱딱하고 경직된 직장 문화가 이 MZ세대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데요. MZ세대 복지 공무원들과 지위와 세대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당돌한 MZ 공무원들의 돌직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밥통 공무원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공무원들의 이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행정학회 조사에 따르면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중 54.6%가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5년 미만 공무원 중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3년 13,823명으로 2배 이상, 1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951명에서 2022년 3,123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민간에 비해 임금은 낮은데 업무는 과중한 근무 여건이 주요 요인인데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가 MZ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이 MZ세대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취지입니다. MZ세대와 또 공무원 이 세대하고 함께 좀 감성을 나누고 서로에게 이 힘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게 큰 의미가 아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당돌한 돌직구 질문들도 날아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은 보통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진짜 많으신데 직원들의 경조사를 직접 챙기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우리 직원들, 직원 가족들 경조사에는 정말 빠짐없이 예전에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나눠주신 명함에 있는 전화가 업무용 폰인지 개인 폰인지 궁금하고 만약에 실제로 전화를 해서 일반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것 없이 100% 제가 직통폰으로 전화 오면 새벽 3시에도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신입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부터 구청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되기까지 그동안 잘 몰랐던 조재구청장의 성장 스토리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살기 좋은 남구를 가꾸는 최일선에 서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란 자긍심과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남구는 이번 MZ세대 공무원과의 소통을 계기로 앞으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장기공원 남측 경사지에 꽃동산 조성을 추진합니다. 최근 부지 정비까지 마쳤는데요. 지지부진한 장기공원 개발의 활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장기공원 남편 경사지를 굴삭기가 먼지를 날리며 이동합니다. 뒤편으로 대형 집게차가 폐기물을 옮겨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걸 한데 모아보니 집채만큼 많습니다. 공원이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이곳에 누군가 버린 폐자재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입니다. 공원에 선생님 많잖아. 놀이 운동기구도 그런 부사는 그런 거가 좀 많이 좀 해놨다가 있잖아. 그로부터 며칠 뒤 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던 폐기물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폐기물에 가려져 있던 꽃나무들이 그제야 시야에 들어옵니다. 달서구는 이곳에 쌓여있던 폐목재와 폐자재를 모두 수거했습니다. 이 부지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사지 주변에 있는 탱자나무와 대나무 등은 이번 정비 사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달서구는 이 일대에 화초를 심어 꽃동산처럼 꾸민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석진 곳이다 보니까 폐자재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지금 다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여기에 코스모스를 우리 달서 구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지금 컨텐츠를 지금 구청과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서구는 지난해부터 달서 반려견 놀이터와 황토탕,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며 장기 공원 일대 개발에 활로를 열어놓았습니다. 테마별 국지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원 전체 리뉴얼을 위한 대구시의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의 중요성이 부각됐죠. 신종, 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가 안동에 들어섭니다. AI를 활용한 단백질 분석을 비롯해 조합 항원 도서관 생산과 비축 등을 하게 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착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동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를 짓기 위한 첫 삽이 떠올려졌습니다. 센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 검증합니다. 또 기존 항원들의 정보를 비축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팬데믹이 왔을 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0일 이내, 200일 이내의 항원을 백신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시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국제적인 미션이 있고요. 이 미션에 대답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인프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현재 연구 개발을 위한 국제 백신 연구소, 비임상 부문의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상용화를 위한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만큼 이제 백신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기초부터 이 전임상, 임상까지 전주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다 마련이 돼 있는 곳이라서 당연히 저희가 이런 곳을 선정을 했고 아마 국제적으로도 글로벌하게도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바이오를 선택한 안동은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은 지금 안동대학에서 바이오과를 만들어서 많은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동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효성 평가 실험실과 AI 항원 디자인 실험실 등으로 구성되는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는 내년 말 준공 후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는 건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됐었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본격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일상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카페 한켠에 쌓인 강아지 전용 물컵. 강아지와 함께 찾는 손님들을 되돌려 보낼 때 카페 앞에 내놓는 사장님의 작은 선물입니다. 주민분들이 길에서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실 때 저희 가게에 들어오셔서 혹시 이제 되냐 이렇게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이제 전화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람들이 실내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랐지 않나.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신청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서류를 찾아보는 과정도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서류를 찾는다 한들 저희가 신청하는 절차를 또 찾는 게 또 어려웠고 보험비도 증가하고 저희가 유지되는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애견을 저희가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어요. 2023년 규제 샌드박스로 시작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법제화 궤도에 오릅니다. 먼저 신청 절차부터 달라집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식당, 카페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게시하면 됩니다. 실증 계획서 등 5개 넘는 필수 서류와 1년 가까이 소요됐던 승인 절차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운영 과정은 어떻게 바뀔까?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고 기간 종료 전 위생등급 평가를 거쳐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종료 시점에 맞춰 별도로 해야 했던 연장 신청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영 과정에서 필수로 가입해야 했던 보험도 생략돼 비용 부담도 사라집니다. 반면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됩니다.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 창고 등엔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 설치,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하는 등의 운영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위생, 안전에 직결되는 운영 지침을 어긴다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보다 문턱을 낮춘 대신 책임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기후 변화와 자유무역의 확대로 토종 과수에 대한 바이러스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최근 과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다중 정밀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과수 바이러스병만 50여 종. 이 가운데서도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 국내 주요 과수의 감염률은 평균 45%에 달합니다. 특히 과수 바이러스병에 걸리면 생산량과 당도를 감소시켜 과수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해마다 병이 차차로 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농민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감염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확도를 99.9%까지 끌어올린 다중 정밀 진단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끕니다. 이 기술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검사 시간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 농가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게 된 셈입니다. 제가 평상시 잘 살펴봐도 이게 진짜 무슨 병인지 잘 모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확실해서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진원은 현재 전북대와 경북대 등 국내 6개 대학과 협력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바이러스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있고 농가를 대상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료 보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대법원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와 대구시 양측이 제기한 상고 결과 2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가 700만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는 축제가 도로 무단 점용에 해당한다며 행정 대집행을 통해 축제를 막아섰고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라며 공무원들을 밀어내면서 경찰과 공무원 양측이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준표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는 홍 전 시장과 대구시가 조직위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2심에서는 홍 전 시장의 책임이 제외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3년 만에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를 합니다.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를 묻는 법정 조사로 만 0세부터 만 4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설문조사는 거주지별로 무작위로 선정한 9,500여 명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거주지별 유아 배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광주 남구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신교 선교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구는 오는 20일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 참여한 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발간한 2021년 연구 보고 결과 국내 대부분의 선교 유적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내린 데 따른 겁니다. 대구 중구는 청라 언덕에 있는 선교사 주택과 선교사 묘역, 그리고 대구 제1교회 등 총 9곳의 선교 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서비스와 지역 보훈 문화의 구심점이 될 남구 보훈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남구 보훈회관은 총 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남구 이천동 희망의 집 무료급식소 일대에 5층 건물로 신축될 예정으로 올 상반기 부지 매입을 마쳤고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남구 보훈회관에선 남구 지역 3,500여 국가유공자들에게 각종 보훈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10개 보훈단체의 사무실과 공유 공간이 마련되며 희망의 집 무료급식소도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가 공동 발표한 202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소아과 전문 병원에 선정됐습니다. 아태 지역 10개국 8천여 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전문가 설문, 환자 경험 평가, 만족도 평가 등을 다층 분석해 전문 분야별 최고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동산의료원은 3년 연속 소아과 분야 최고의 전문 병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서문시장 일원에서 서문시장 가요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 여러분께서 누구나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한 사은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구청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익히고 경찰 인계 과정까지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 레몬 뮤직 페스티벌이 21일과 22일 달서 아트센터와 야외광장에서 열립니다. 국내 인기 뮤지션들이 콘서트와 디제잉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은 여러 학기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논어 강독, 힐링 뜨개 교실, 챗GPT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등의 강좌에 참여하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